공부하는 단기 비법 수단비의 김은혜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이제 네 번째 토픽으로 함께 하시게 될 건데요. 자, 토픽 1, 토픽 2, 토픽 4 어땠습니까? 그쵸? 곱셈 공식. 네, 이제 고등학교 와서 이제 좀 재밌는 거 해보나 했는데 연락이 계산하느라고 엄청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 계산의 과정을 끝내셨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수학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살짝 설레하셔도 좋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4토픽부터 이제 본격적인 수학의 세계, 고등 수학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토픽 4의 제목은요. 항등식과 미정계수법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도대체 항등식이 뭔지, 미정계수법이 뭔지 일단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이 토픽 4를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 이유는 이 뒤에 나오는 토픽들이요. 사실은 이 토픽 4에서 시작한 나머지 내용이거든요. 4의 내용을 활용해서 5를 배우고 4, 5를 활용해서 6을 배우고 4, 5, 6을 활용해서 7을 배울 거기 때문에 사실은 4에서 뻥나기 시작하면 이제 뒤는 다 엉망진창된다. 아시죠? 원래 수학은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꿰시는 것이 사실은 뒤로 넘어갈 때 훨씬 더 편안하게 수학을 이해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고요. 이제 그걸 시작을 해볼 건데요. 우리 항등식을 하기 전에 선생님하고 먼저 등식이란 걸 하나 먼저 정리해 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수학에서 어떤 개념을 배울 때요. 사실 제일 먼저 하실 거는 용어를 정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나는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넌 영어로 대답하고 이러면 저 가뜩이나 영어도 못하는데 우리가 모두 얘기 통하지 않겠잖아요. 뭐 영어는 너무 일상적인 거니까. 예를 들면 난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너는 아프리카말로 얘기하면 내가 알 수 있겠니?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용어를 정리한다는 것은 우리 둘이 서로 같은 약속을 하고 시작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저랑 약속 안 하고 싶겠지만 수학은 원래 약속을 바탕으로 한 학문이기 때문에 처음에 약속을 제대로 모르면 뒤에 계속 헷갈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일단 등식은 뭘까요? 제가 이 오프라인에서 수업하잖아요. 친구들과 같이. 물어봐요. 야, 등식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한 반에 한두 명 정도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을 것 같은데요. 등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등호가 있는 식이에요. 이런 용어의 정의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그래서 등호가 있는 식이 나타나면 식에 등호가 있으면 등식인가 봐.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내가 생각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단계 뭐냐 하면 등식에는 등호가 있는 식인데 등식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종류는 이런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흔하게 많이 보신 거죠? 벌써 답도 다 구하셨을 것 같아요. 자, x에다 몇 넣으면 답이니? 그쵸? x에 1 넣었을 땐 답이죠? x가 1 넣었을 땐 등호가 맞고 x가 2, 3, 4, 5, 6 다른 숫자 넣었을 때는 등호가 맞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x의 값에 따라서 때때로 등호가 성립하고 때때로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이런 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방정식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방정식이 궁금해하는 거, 방정식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도대체 x가 몇이면 이 등호가 성립할 수 있겠어. 그것이 방정식의 유일한 관심사죠. 제일 중요한 관심사라고 생각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에서는 앞으로 공부하시게 되겠지만 저 x의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해보게 될 겁니다. 그에 반해서 또 이런 식도 있어요. 자,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x에 1 넣어볼까요? 1 넣어보면 1 더하기 2는 3. 맞네. 2 넣어볼까요? 2 더하기 4는 6. 또 맞네. x에 3 넣으면 3 더하기 6은 9. 또 맞았어. 마이너스 볼까?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 x에다 아무거나 넣어도 다 맞아. 얘는 특정할 때만 맞는데 얘는 아무 때나 다 맞죠. 그럼 분명히 둘은 다른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특정할 때만 맞는 걸 방정식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x가 아무 때나 늘 맞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해요. 그럼 일단 항등식은 알겠지? 무슨 뜻이야? x가 어떻든지 간에 늘 이 등호가 성립하면 그것을 우리는 x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항등식이다 라고 얘기해 준다는 거죠. 자, 이제 철단어가 일단 끝난 것 같습니다. 항등식은 뭐라고 했어요? 그쵸? x가 어떻든지 간에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항등식인 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렇지, x가 어떻든지 간에 항상 성립해 라는 말이 있다든지 아니면 임의라는 말은 앞으로 한국말로 했을 때 모든이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아무거나 막 넣어봐 이런 뜻이에요. 임의가. 아무거나 막 넣었을 때도 항상 성립해 라고 얘기한다든지 x에 관계없이 발음이 왜 이럴까요?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 라고 얘기를 해줄 거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원래 처음에 정의가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항등식이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항등식인가 봐 라고 알아보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등식에서 x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약간 이상한 애인 거지. 왜? x가 어떻든지 간에 항상 될 건데. 그래서 항등식의 문제는 항상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이렇게 나오죠. 자, x가 어떻든지 간에 이 등호가 항상 성립하려면 요 a가 얼마면 되겠어?
라고 물어보는 게 항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문자에 관심을 갖는 거죠. 자, 그런데 이 X 기준으로 하면 이런 애를 보통 뭐라고 하나요? A라고, 개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오늘 토픽의 제목이 뭐였어요? 항등식과 미정계수법. 저 개수를 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미정계수법이라고 하거든. 됐습니까? 당연히 항등식에서는 개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A를 한번 구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할 건데 사실은 우리가 이미 항등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개수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방식이에요.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말했죠? X에 아무거나 다 때려 넣어서 무조건 된다고 했으니까 X에 아무거나 넣어보는 거죠. 자, X에다 1 같은 거 한번 넣어볼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1 더하기 A는 3이 될 수 있겠네요. A는 얼마겠어? 2라고 해주면 되겠네. 됐습니까? 개수를 찾았어. 굉장히 간단하죠? X에 적절한 숫자를 넣어보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수치 대입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두 번째 방식은요. 마찬가지예요. 얘랑 항상 똑같다는 건 사실은 진짜 무슨 뜻이냐면 이 문제 원래 뭐였냐? X 더하기 2X가 3X였잖아요. 자, 잘 생각해보면 이거 계산하면 몇 X야? 3X지? 그치? 3X는 3X랑 당연히 똑같겠지. 모양이 완전 똑같은데. 그래서 저게 X가 어떻든지 간에 항상 되려면, 항상 등호가 성립하려면 양쪽의 모양이 완전 똑같으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양쪽의 모양을 완전 똑같게 만듭니다. 이렇게요. 자, 문제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내가 지금 X를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얘기했다면 X를 기준으로 모양을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양쪽의 모양이 완전 똑같기만 하다면 당연히 언제나 항상 성립할 수 있겠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 더하기 A가 3이랑 똑같으면 되겠네. 어떻게 가도 결론적으로 A는 항상 2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적절한 숫자를 넣는 방법, 이것을 우리는 수치 대입법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양쪽의 모양이 완전 똑같게 보여주는 거, 이렇게 개수끼리 비교하는 걸 개수비교법이라고 하죠. 시험에 절대로 개수비교법 뭐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이 문제는 개수비교법을 쓰는 게 좋은지 아니면 수치대입법을 쓰는 게 좋은지 그 정도를 확인하시면 가장 정확한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항등식에 대한 모든 정리가 끝났어요. 이제 선생님이 준비한 시트로 정리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항등식이란 뭐라고 했나요? 일단 등식이란 뭐였나요? 그렇죠. 등호가 있는 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자, 그렇다면 항등식은 그렇죠. 등호가 있는 식에서 X가 어떻든지 간에 늘 항상 성립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X에 대한, X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항등식이야 라고 얘기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문제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거 X가 어떻든지 간에 항상 성립하나 봐.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 X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수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개수를 구할 때 첫 번째 방식은 숫자를 넣어볼 수 있고 두 번째 방식 이렇게 개수비교법부터 선생님 보여드릴게요. 개수비교법도 나와 있죠. 개수를 비교하는 방식,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양쪽의 모양을 똑같이 해야 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X 있니 없니? 없지. 이쪽엔 X가 있네. 여기 없어졌으니까 여기도 없애트리면 돼. A는 0이면 참 좋은 거야. 없어졌어. B도 몇이면 돼. 0이면 참 좋겠지. 그럼 0x 더하기 0이니까 어차피 0이죠. 0은 0이랑 언제나 항상 똑같겠죠. 자, 두 번째로 볼까요? X는 X끼리 똑같고 숫자는 숫자끼리 똑같으면 돼요. A랑 A-랑 똑같으면 되고요. B랑 B-랑 똑같으면 되겠죠. 자수가 높아져도 똑같습니다. 쉬운 거부터 볼까요? 제곱은 제곱끼리, 1차는 1차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똑같으면 됩니다. 자, 0일 때에는요. 이거 다 없어져 버리면 제일 좋거든. 그렇죠? 네, 그러니까 A도 0이고 B도 0이고 C도 0이면 X에 아무 숫자나 때려 넣어도 무조건 0이 나올 거기 때문에 양쪽이 항상 똑같다. 이렇게 양쪽의 모양을 똑같이 하는 방식 뭐라고요? 개수비교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뭐라고요? 그렇죠. 적절한 숫자를 넣어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무 때나 항상 된다고 했으니까 적절한 숫자 잘 넣어보시면 해결하실 수가 있겠죠. 항등식을 풀 때는요. 사실은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개수를 비교할 수도 있고 수치를 대입할 수도 있고요. 문제에 따라서는 적절하게 섞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뒤쪽에 대표 문제부터 선생님이 이게 어떤 방식을 쓰면 가장 베스트한지 이제 하나씩 팁을 드릴 거예요. 이럴 땐 우리가 개수비교를 쓰고 요럴 땐 수치대입을 쓴다라는 거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드릴 거니까 뒤쪽 문제풀이도 흥미진진하게 기대해 주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을 하나 볼 건데 잠시만요. 자, 마지막 내용 보겠습니다. 마지막 내용 보시면요. 요것은 사실은 우리 뒤쪽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 17번 문제랑 관련이 있는 개념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요 기본 개념을 잘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틀리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의미를 부여해 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17번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드릴 건데 잘 기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이렇게 쓸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3x 플러스 2분의 6x 플러스 k가 x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질 때 뭐 k의 값은 얼마니? 아니면 그 일정한 값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굉장히 당황하는 이유는, 내지는 대부분의 책들에서 뭐 어떻게 하자라고 외우자라고 하는 이유는요, 시작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오늘 잠깐이잖아요. 뭐 10분 상간에 배운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얘를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얘 시작을 볼게요. 자, 얘가 x의 값에 상관없이 일정한 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x의 값에 상관없이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 그치, 또 주워 들었단 말이야. 얘들이 다 이건 알아요. 항등식인가 봐. 근데 문제는 내가 이걸 항등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얘를 못 푼다는 거죠. 그 이유는 항등식의 시작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항등식은 뭐라고 했어요? 항등식은? 그쵸? 등식이라고 했어요. 등식은 뭔데? 등호가 있는 식이라니까요. 정의를 아는 게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 그 문제를 맞아줄 수 있어요. 자, 가볼까요? 자, 보세요. 자,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일단 이 식에는 기본적으로 등호는 있어야 돼. 그런데 이 문제가 등호가 없어. 그래서 풀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그쵸. 놓고 시작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얘랑 얘의 유일한 차이는 뭐예요? 그쵸. 등호가 일단 있다는 거지. 그래야 항등식의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건 그만큼 문제가 변형됐을 때, 직방항등식으로 안 나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파워가 생긴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문자 헷갈리니까 저 t로 바꿀게요. 뭐 어떻게 놓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이 문제를 풀려면, 그쵸?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갖는다. 그럼 나는 얘를 x에 대한 항등식으로 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걔가 반드시 등식이어야 된다고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책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얘를 k라고 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k라고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등호를 만들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 마무리는 너무나도 쿨해집니다. 이제 양변의 분모만 없앨게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항등식이 수학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 선생님이 항등식부터가 아주 중요하다. 항등식을 잘 알아야 뒤에를 잘할 수 있어. 라고 목에 피를 토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요. 사실은 지금 나타났어요. 자, 이 식의 문자가 도대체 몇 개야? 이 식의 문자 x, t, k 무려 3개예요. 등호는 몇 개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죠. 여러분이 기존에 알던 상식적으로는 절대 맞을 수 없죠. 모르는 거 3개? 식 몇 개 정상? 3개여야 정상인데. 지금 모르는 거 3개인데 등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수학이라는 지식의 힘으로 이제 드디어 K와 T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항등식이 수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인 거죠. 무슨 얘기냐? 얘는 그냥 등식이 아니라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내가 알았단 말이야. 그럼 얘는 x를 기준으로 양쪽의 모양이 똑같으면 제일 좋겠다. 물론 적절한 숫자를 넣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양쪽 모양이 다 똑같이 맞춰져 있는 상태니까 그냥 모양 비교만 해주면 끝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자, 6이라는 게 3k면 되겠네요. 벌써 k는 알았어. k는 얼마야? 2가 됐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t가 뭐가 되면 됩니까? x 없는 것끼리 또 똑같으면 되겠지? 2k면 되겠어. k가 얼마라 그랬니? 2라고 했으니까 집어넣으시면 t가 4가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나는 t값도 알았죠? 그 다음에 일정한 값 k값도 알았단 말이야. t와 k를 동시에 다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항등식이 수학에서 너무 큰 파워를 차지하는 이유. 다른 단어를 풀다가 갑자기 항등식으로 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식이기 때문이에요. 모르는 거 3개, 식 하나에서 여러분이 수학의 힘으로, 지식의 힘으로 새로운 2가지의 값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수학을 하면서는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나만의 도구로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정말 이제 본격적인 고등수학을 들어가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항등식 개념을 알았어요. 항등식의 매력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식의 값을 찾아낼 때 정말 파워 있게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내용들이 잘 숙지가 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면서는 도대체 이게 개수 비교를 쓰는 게 좋을까? 방법이 2가지니까. 수치 대입을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선생님이 말했던 그 섞어 써야 되는 건 어떤 거지? 라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 대표 문제부터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문제부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에서 선생님 개념을 충분히 열심히 들으신 분들이라면요. 아마 이제 항등식이란 무엇인지, 항등식 풀 때는, 그쵸, 양쪽의 모양을 완전 똑같이 해볼 수도 있고, 숫자를 넣을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문제부터 문제풀이에 우리가 도대체 이걸 어떤 방식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을지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문제를 먼저 보시면, 역시 항등식의 매력은 이런 거라고 했죠. 자, 문제를 볼게요. 문자가 X, A, B, C, 무려 몇 개요? 4개야. 등호는 몇 개니? 하나죠. 여러분 상식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ABC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 모르는 거 4개면씩 4개여야 상식이라니까요. 항상 수학이 중요할 땐 언제냐면 상식으로는 힘들 때. 내가 기존에 알던 거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그때 수학의 파워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문제를 읽으셔야겠죠. 그냥은 ABC를 알 수가 없는 거야. 문제 이런 거 써줘야 되는 거야. X에 대한 항등식이야. 이렇게 얘기해줬다는 거죠. 그럼 얘는 X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나 봐. X 기준으로 양쪽의 모양이 완전 똑같아야 되나 봐.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어떤 방식을 써도 사실은 답은 똑같이 나와요. 단지 그 문제를 푸는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정리하게 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자, 적용을 한번 해볼 건데요.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숫자를 넣고 싶어.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지금 보세요. X를 제외하고도 문자가 몇 개니? A, B, C 3개나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숫자를 넣을 거면 사실은 3개를 넣어야 돼. 그럼 모르는 거 3개씩 3개. 3개 뭐 대입하는 거 대입한다고 치고 3개 연립하는 것도 사실은 짜증나는 일인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입하는 게 예쁘지 않은 상황에서는요. 사실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양쪽의 모양을 비교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양쪽의 모양을 비교하려면 얘를 이딴 식으로 만들든지 얘를 이딴 식으로 만들어야 비교가 되잖아요. 대체적으로는 전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식입니다. 그래서 양쪽의 모양이 어느 정도 맞춰져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숫자를 대입하는 것보다는 개수를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될 거다. 그래서 어떤 전략을 추구하냐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요. 숫자를 넣어서 베스트해? 그러면 숫자를 넣는 거고 그게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럼 양쪽 모양을 비교하는 방식을, 개수 비교를 주로 활용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얘를 이렇게 하는 게 또 쉬울 것 같지가 않아요. 뭐 내가 얘를 나누는 거 뭐 할 수 있겠지만 약간 짜증나고, 그렇죠? 얘를 이걸로 나누는 것도 일단 힘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을 전개해서 얘랑 같은 형식을 한번 취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부터 곱해볼게요. X 3개고요. 이렇게 하시면 2X 2개고요. 이렇게 하시면 X가 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가면 마이너스 CX제곱에 마이너스 2CX 마이너스 C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X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요. X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X 세제곱이고요. X제곱이니까 요거랑 잡으면 되겠지. 그리고 X 기준으로 해주시면 이거랑 요거 잡으시면 되겠죠? 1 빼기 2C. 자, 이제 양쪽의 모양이 완전 똑같은 상황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개수끼리 비교하시면 되겠네요. 자, X 세제곱부터, 차수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양쪽 모양 완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X의 세제곱이고 X의 세제곱. 이미 통과됐어. 맞지? 자, 그러면 이제 X제곱이랑 똑같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A랑 2-C랑 같으면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X의 개수와 X의 개수가 똑같으면 될 것 같아요. X의 개수와 X의 개수가 똑같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쓸 내용은요. 그렇죠. 상수항이랑 똑같으면 되겠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게 A, B, C 3개이기 때문에요. 숫자를 대입하더라도 3번을 넣으셔야 되고 개수를 비교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3개씩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숫자가 나왔으니까 뭐 그대로 적용해 보도록 하죠. C의 값이 바로 나왔기 때문에요. A와 B를 비교적 쉽게 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C가 마이너스 8이죠. 근데 오늘은 마이너스 C가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럼 여기부터 가볼게요. 결국에 A는 뭐겠어요? A는 마이너스 2에 플러스 C 이렇게 될 거야. 여기서 C가 뭐였니? C가 마이너스 8이죠? C 자리에 마이너스 8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하면 바로 맞을 수 있겠죠. C가 마이너스 8이라고 했으니까 대입해 주면 A는 마이너스 10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 바로 구했고요. 마찬가지로 B도 구해볼까요? B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양변을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C 이렇게 해주면 되죠? C가 마이너스 8이니까요. 이렇게 하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6에 B가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7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A와 B의 값만 구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간단히 답만 마무리해보죠. A는 마이너스 10이고요. B는 마이너스 17로 구해주시면 정확하게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항등식에서 일단 방식 중에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내가 개수를 비교해야겠다. 숫자를 넣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신 다음이라면 양쪽의 모양을 똑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전개의 방식을 취해주시고요. 차수가 높다 하더라도 높은 차수부터 차례대로 똑같다면 충분히 찾아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역시 항등식이라는 건 모르는 거 4개씩 하나인 상황에서 개수를 다 찾아낼 수 있는 파워가 있는 식이었네요. 활용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하고 개념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충분히 가볍게 맞아주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당연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풀어줄 수 있었던 문제였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원리와 개념 중에 3번째 내용이 관련된 거였죠. 자, 분수꼴이 나오고 있고요. 얘가 x의 값에 관계없이 일정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가. 자,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x의 값에 관계없이 이것만 봐도 가슴이 뛰면서 우리는 생각이 날 겁니다. 뭐라고요? 그쵸? 내가 적어도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나는 적어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뭐가? 아, 내가 항등식이라고 얘기했다는 건 기본적으로 얘가 등식 베이스여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작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죠. 자, 그래서 주의를 받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3x 빼기 2에 2x 플러스 a가 됐어요. 자, 걔가 x의 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했으니까 항등식의 개념을 쓰고 싶은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등호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못 쓰는 거다. 그래서 이 문제의 첫 번째 풀이는 뭐였습니까? K라고 놓고 시작하자. K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등호가 필요해서 우리가 K를 데리고 오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X의 값에 관계없이 일정한데 그 일정한 값을 K라고 생각하자라고 보시면 가장 쉽게 이 문제를 해석하신 게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뭐 등식된 거는 너무 좋은데 역시 모르는 게 X, A, K 3개나 있고요. 등호는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에겐 수학적인 힘이 필요한 시간이 되었네요.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뭔가요? 내가 미리 해석을 해놨다는 거지. 얘를 X에 대한 항등식으로 풀 거야. 자, 그러면 뭐 적절한 숫자를 넣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X를 기준으로 양쪽의 모양을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방정식, 부등식, 어쨌든 등식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수, 소수 이런 거 완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양변에 분모를 없애주죠. 자,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을 전개하는 게 일반적이죠? 3kx에 빼기 2k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얘를 x에 대한 항등식으로 풀기로 했기 때문에 정리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x를 기준으로 양쪽의 밸런스가 똑같이 맞으면 되죠. 양쪽의 개수가 똑같이 맞아주면 돼요. 2라는 것이 결국에 3k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다음에 a는 또 숫자끼리 똑같으면 될 테니까 a는 마이너스 2k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 일정한 값은 얼마가 됐어요? 3분의 2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a는 뭐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2 곱하기 3분의 2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객관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쿨하게 답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앞서 선생님이 개념에서 보여드렸던 예제는요, 문제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수학 좀 중학교 때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잘 하실 수 있어요. 그 문제 어떻게 풀 수도 있냐면 이렇게 풀 수도 있었어. 선생님이 앞쪽에서 보여드렸던 예제가 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뭐 3x 플러스 2분의 뭐였죠? 뭐 6x 플러스 t 뭐 이런 식으로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얘 어떻게 될 거냐면 분명히 t는 100% 4야. 내가 수학 몇 년 했는데 내가 이걸 모를 것 같아? 우리가 이 방식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심플하게 나오는 문제들은 사실은 맞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가 왜 저 문제에 적합한 거냐면요. 이거 사실 이렇게 된다? 만약에 내가 4라는 걸 알면 이게 왜 x의 값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되는 거냐면 이 위가 2로 묶을 수 있죠. 그럼 3x 플러스 2가 되죠?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래서 x가 어떻든지 간에 늘 약분이 되게 하는 구조. 그것이 사실은 이 문제의 의미예요. 수학적으로 이 문제를 내는 이유는 x가 어떻든지 간에 일정한 값을 가져. 그건 무슨 뜻이냐면 위아래에 똑같은 모양이 마지막에 나올 수가 있어서 약분해서 그 일정한 숫자는 2야 라고 찾게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K라고 넣는 거 굉장히 귀찮다고 생각해요. 왜? K라고 안 넣어도 할 수 있거든. 뭐 T는 3KX에 플러스 2K 이렇게 될 테니까 그쵸? 3K랑 6이랑 똑같을 거고요. 2K랑 T랑 똑같아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차피 똑같은데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 거지. 그렇죠?
그럼 t가 또 4가 될 수가 있겠네요. t는 4고 k는 2죠. 뭐 어떻게 해도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이걸 이렇게 풀어버리시면, 얘를 이렇게 중학교 방식으로 풀어버리시면 이런 거일 때 이제 약간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얘보단 얘가 훨씬 더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이거 3, 6 딱 배수 관계잖니? 2배 하면 되니까 2배 하면 되나 보다 나도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3에다가 어떻게 하면 2가 될까요? 물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3분의 2배 하시면 되겠죠? 3분의 2배 하시면 충분히 A값 사실은 찾아내실 수 있어요. 약분하시면 K도 찾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의 구조가 복잡해지면 고등수학 시험에서는 계산으로, 단순하게 계산으로 해버리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실제로는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수학의 파워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등에서 출제되는 많은 문제를 맞아주시려면 반드시 어떤 개념이 필요하냐 하면 정확하게 우리가 배운 수학의 개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파워가 사실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잘 정리해 보시고요. 또 다음 문제에서는 항등식의 어떤 내용을 활용하게 될지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